안녕하십니까. 찰리스의 채널 2023년 12월 18일 8주차 주간 투자 리포트 분석합니다. 저번 주 7주차까지는 수익이었는데, 드디어 한번 이렇게 주간 손실을 봤습니다. 한번 위기가 한번 찾아와가지고 한번 점검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인 투자 보면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연속 수익을 보다가 저번 주에 이제 200만 원 정도 이제 손실 봤어요. 그 다음에 200만 원 정도 손실 봤는데 그나마 주식장에서 49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그래가지고 좀 같이 하면 이렇게 한쪽이 손실이 나더라도 한쪽이 이렇게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이 좀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식장 쪽에 파이가 워낙 커져가지고, 코인장 쪽에 파이가 커져가지고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번, 지금, 이제 8주차 손실 됐는데, 9주차가, 지금 뭐 400만원 정도가 갑자기 까여가지고, 마이너스 34% 돼가지고, 거의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월요일날 하루에 이렇게 까인 건 아니에요. 원래, 금요일날? 그러니까 정규장, 이 주식장으로 정규장 직접 마감하기 전에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점 12,800달러 정도인가 여기서 이제 찍었다가 여기서 이제 1,200달러를 돌파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세로 갔다가 이제 정규장 때 마감할 때 빠져가지고 한 9,500달러 찍었다가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이제 9,500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못 됐는데 이제 토요일이나 뭐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고점 했을 때가 이제 이 정도까지 했다가 여기서 더 수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또 저녁 열심히 하락하고 일요일 날 저녁 열심히 하락하고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또 정규장 보는 내내 주식장 보는 내내 와중에도 코인장 대폭락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3일간의 어떤 결과가 누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잔고 기록을 주식장 정규장이 끝난 시점 이후로 해가지고 그날 최고점을 찍은 잔고를 기준으로 이렇게 잔고를 기록하기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주말에 그게 얼추 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때도 좀 많이 까였었어요. 일요일날 장이 워낙 좋지 않았다 뭐 그렇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좀 이유일 수 있는데 이유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그러니까 주식장처럼, 주식장도 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좀 독립적으로 종목이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각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등락이 상관없이 움직이면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종목에서 이제 손실이 나더라도 분산 투자할 때 어느 종목에서 이제 수익이 나고 그래 버리겠는데 너무 비트코인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도 올 마이너스 장이었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뭐 대부분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목인데 너무 이 코인은 어떤 좀 본질적으로 이렇게 좀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비트코인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0.5%만 이렇게 떨어져도 이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막 마이너스 5%막 이렇게 막 떨어져요.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장도 그렇지만 지수 떨어지는 날은 막 이렇게 시총 적은 종목들은 크게 떨어지지만 소위 말해서 알아서긴다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장도 지수가 빠지는 날 오전부터 지수가 빠지면 그런 날들은 매수가 거의 없어요. 매수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뭐, 마이너 5%, 6%나 이렇게 매수 걸쳐놓고, 투자자들이 애초에 지수가 폭락하니까, 오늘은 좀 글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장이 시작할 때부터, 동시효과 때부터 그런 식으로 매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매도는 오전부터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팔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 지수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어떤 심리적 연대를 이루면서 그 종목 자체에,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막 이렇게 파란불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지수라는 게 대부분 큰 종목들 일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조그만 종목들은 알아서 기는 식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코인은 더 심하더라고. 이게 비트코인이 항상 보면 거래량이 1위잖아요. 1위. 이게 뭐 보면은 하루하루 그날 거래량 보면 항상 1위가 뭐 이 정도거든요. 아, 이게 볼륨 보면 그죠? 항상 비트코인이 거의 뭐 1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하나의 그 지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 0.5%만 떨어져도 아,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오늘 코인 떨어지겠지 하면서, 사실 어떤 그 파생 관계나 연관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혹은 이제 이 중에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거래상은 비트코인 주가하고 이 주가하고 보합이면 사실 이렇게 똑같이 유지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0.5% 빠지면 이 종목도 0.5% 빠지는 게 사실은 타당한 건데, 아,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0.5% 빠지는데 막 마이너스 5% 빠졌다가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 빠졌다가 이제 꼬리 말고 0.5% 올라가려고 하면 반등하다가 다시 이제 0.5%더 빠지면 그때 또 마이너스 5%를 더 빠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코인에 좌지우지 이렇게 당하더라고. 그래갖고 이 시간봉 봐도 차트가 비트코인이랑 차트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야. 간혹 이제 이런 지수 시장을 이기고 그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거는 신규 상장인가 보네요. 근데 이게 뭐 3,888% 이렇게 상장한 것 같지만, 이게 예전에 그 신규 상장 영상 녹화 영상도 이렇게 올렸지만은 그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어차피 여기에 잡으려고 하면 못 들어가. 그때 녹화를 해봤었지만 그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딱 시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덱스 거래소에서 이제 되는 그거를 어떤 거래소에서 최초 매수 이렇게 기준 잡고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탓하고 이렇게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이 개장하자마자 들어가도 이쯤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형성됐으면 이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라서 신규 상장은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이거 뭐 신규 상장할 때 시초가에 잡는다고 뭐 이렇게 3,800%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수익 보는 종목도 있지만 관심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오늘 이제 하락인 걸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그나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종목들 또 슬금슬금 이 종목들이 하락 멈추고 또 하나둘씩 이제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그러니까 농간질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일부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이제 매도 체결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했는데 그렇더라고. 이렇게 슬금슬금 빠지게 되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빠졌다 해가지고 USTC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하루하루 이렇게 빠지고, 오늘 마이너스, 이게 작아 보이지만 마이너스 10%가 넘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연일 하락이니까 이게 버티지를 못하는 막 그런 형국이 되더라고. 막 누나 클래식도 열심히 빠졌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뭐지 종목 현황이 여기가 이 처음 이게 몇 주, 한 1주에서 5주 녹화할 때만 해도 항상 여기가 거의 다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막 손실률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뭐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68% 됐고, USTC가 이거 기존에 한 700달러인가 물타기 했는데도 지금 마이너스 82%가 돼가지고 됐고, 마이너스 72%. 그래도 이거 금요일 날에는 이게 한 마이너스 한 40%?
누나 클래식 마이너스 20%막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게 크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게 작아 보여도 크다. 그래갖고 저는 그러니까 투자법에 이번 투자법이 그래도 필승법이라고 좀 7주 연속 수익을 봤으니까 나름 이제 주식장처럼 필승법을 찾았다 해가지고 좀 여유하게 투자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보완할 점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고점이 이때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12,800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오늘 월요일날 장 보니까 4,700 얼마 달러까지 이렇게 쫄아들었더라고. 그래도 이게 처음 투자 시작할 때 2,650달러인가 그거보다는 한참 많은 수준이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코인 투자에는 여기 새로운 수익률 탭을 구했고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초기에 2,700달러 가정하고 이제 15개 마진 종목을 거래했을 때 180달러씩 이렇게 나누기 15분의 1 해가지고 그만큼을 원금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시 이 정도 이제 이 종목들 간의 수익을 보여준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탭을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처음부터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자본으로 시작한 종목도 있고 한데 일단은 그 처음에 얼마씩 했는지 그거 기록이 지금 기록을 지우지는 않았는데 여기 다 이렇게 있기는 한가? 처음에 400달러 뭐 아무튼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추정 수익률이 그러니까 원금을 찾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초 투자금을 찾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잡혀가지고 이게 마이너스로 잡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빨간색이 나오는 부분은 그만큼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부분으로 투자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는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종목이 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0%가 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에 비해서 뭐 이렇게 또 물타기 이체도 할 수 있고, 혹은 이건 180달러로 그냥 일괄 세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뭐 600달러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428달러 정도 손실이면 180달러 기준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뭐 237,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USTC가 지금 마이너스 80% 정도로 이렇게 다시 이제 이게 회복된 거예요. 마이너스 80%가. 아까는 마이너스 82.6%인데 이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82는 그냥 2.6%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큰 차이예요. 그 등락이 낮을수록 그 마이너스 99.9가 마이너스 99가 10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USTC는 그래도 이제 아직 수익 중인 거죠. 그래갖고 이 기준 잔고상으로는 수익률이 제일 큰 종목이고 이때는 거의 몰빵식으로 하다가 다행히 손실일이 이제 시작될 쯤에 이제 다른 종목들로 이제 코인을 많이 이체를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BNB 같은 경우는 그게 있었고 BNB 수수료 정책 이거 하면 개이득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젠가 1BNB를 토요일 날인가 1BNB를 샀었는데 일요일 날인가 이게 BNB가 스팟 계좌 1BNB가 보통 이렇게 하루 만에 빠지지 않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 만에 빠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7,000달러, 8,000달러에서 하루 수수료가 이게 BNB 기준으로 240달러인데 240달러가 나갔다? 게다가 이제 50몇 달러 정도 이제 잔여금 스팟 계좌에 USDT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이게 사라져버리더라고. 어떤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이체를 한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단순 오류는 아닐 테고 했는데 그 FTT가 한번 청산을 당했었거든요.
갖고 청산 당하고 그럴 때 강제적으로 이렇게 스팟의 자금까지 활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절차가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뭐야, 투자 하루 수수료가 240달러가 나갈 리가 없는데, 내가 회전율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루 수수료가 0.1%에서 그렇게 공제를 하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좀 BNB를 사는 걸 좀 이렇게 그러니까 BNB를 사가지고 이 수수료 혜택을 받지 않고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쪽을 하면 이득이라고 영상 소개를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일단 밝힙니다. 여기 바이낸스 BNB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수수료가 빨리 빠져나가면 그렇더라고. 여기서 이거 이제 수익률 탭 보면서 최소한 본전 이상 되면 판다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BNB 수수료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서 본전 이상에서 팔면 사실 그 잔고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싸리 좀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이 안에서 좀 이렇게 잔고 수익이 플러스가 될 때까지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수수료 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불리할 수 있지만, 약간 좀 수익률 면에서 한 템포 좀 더 참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수익을 볼 때까지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또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투자가 대손실이 일단 나게 되면서 약간 이제 비상 상황이 된 거죠. 아까 4,700달러에서 다시 이제 5,670달러 회복됐네. BTC가 이제 회복되니까 또 이렇게 개풍락했다가 이렇게 슬금슬금 이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아직도 올 마이너스 장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보완할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폭락의 어떤 주된 요인이 어떻게 보면 루나 삼형제거든요. 이 루나 클래식, 루나 2.0, USDC인데, 이게 참 얄미운 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제일 핫한 종목이고 제일 찬티가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손실을 별로 보지 않거나 수익을 본 종목들은 그래요. 유튜브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코인들이 그나마 선빵을 하고 있고, 이 너무나 유명한 이 누나 삼형제가 계속 이렇게 말아먹어가지고 저번 주 이제 주간 수익에 지대한 손실 영향을 미쳤다는데, 이번에 좀 깨달은 부분은 숫자를 좀 단순화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일단 1등인 코인이 이거죠. 뭐 1등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수익률이 155%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지금 원래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많았는데, 다른 코인들, 급등주 코인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누나 같은 거는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징글징글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수익률이 반감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몹이 1등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보면 단순화 시켜야 되겠다는 깨달음. 이거는 지금 이게 기본 효과가 이거거든요. 세 자릿수. 그죠? 소수점 이하로 세 자릿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 전략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처음에 했을 때부터 딱히 뭐 효과가 너무 단순하잖아. 단순하니까 그냥 이렇게 세 개마다 호가를 걸쳐놓고, 매수도 뭐 세 개마다 호가를 걸쳐놓고, 그러니까 위로는 코인이 같은 수량대로 n분의 1 해가지고 걸쳐놓고, 밑으로는 이 코인의 수량에 해당하는 USDT를 이렇게 똑같이 뭐 30달러면, 그러니까 코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뭐 이런 전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몹을 이게 이 호가에 526 호가에 110 119.119달러가 붙었으면 여기에 또 119.1111달러 뭐 이렇게 보태고 뭐 이런 식으로 119.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이제 사려는 이 UST 기준으로 맞추게 되고 위로는 이제 같은 코인 수량으로 맞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를수록 이제 더 많은 USDT를 얻게 되고 여기서는 주가가 내릴수록 더 많은 코인을 얻게 되죠. 동일한 자금으로. 그래가지고 코인을 똑같이 수량으로 맞춰가지고 여기 뭐 1000개, 10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달러, 100달러, 100달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는 이제 코인이 뭐 1000개면 여기는 1010개가 되고 1020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매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뭐 그냥 올 매수 걸어도 되고 원래는 이렇게 세 칸씩 뜨는데 좀 이렇게 갭이 너무 이렇게 붙은 경우에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에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할 때는 좀 이렇게 주력 매수 호가를 좀 주력 자금을 좀 약간 밑에 걸쳐 놓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단순해요.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 몹이 이렇게 수익을 잘 줄까 하는데 이 종목 자체가 시소를 잘 타기도 하죠. 시소를 잘 타기도 하고 이게 뭐 그러니까 좀 규모는 작아요. 규모는 작은데 시소는 타는 대신에 그러니까 박스권 행보는 잘 하는 대신에 규모는 작은 대신에 그만큼 이제 짜잘하게 이제 잘 한번 오를 때 잘 팔리고 또 그러니까 이 스케일에서 잘 팔리고 잘 사지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지간해서 잘 안 떨어지고 이렇게 주가가 박스권을 잘 그리고 있고 우하향하고 있으면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좀 단순화 이 세 자릿수 호가가 매매가 또 단순하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VRC 코인인데 이게 예전 토모였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제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연속 폭락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원래 이 기준 그 토모 호가가 1.388인가 뭐 그 정도였는데 그때 기준으로 얼추 여기서 고점 기준으로는 이미 마이너스 50%까지 저점을 친 거예요. 오늘 7일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이 경우에는 위로는 이제 호가를 뭐 이렇게 5개씩 쌓고 밑으로는 이렇게 뭐 25달러씩 이렇게 쌓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올려주고 갖고 아까 목 같은 경우는 그냥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쌓는 거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단타 차익을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그날그날 이제 단타 차익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매수는 모든 호가를 이렇게 n분의 1 쌓고 이렇게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매도 호가 단위가 지금 100개씩인데 이게 한 80달러, 90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매수는 25달러 정도씩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개 호가에 125달러니까 이게 똑같은 규모가 아니라 이 5호가가 떨어지면 이 5호가에 걸쳐놓고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약간 더 매수 쪽이 이렇게 자금이 더 많게 5호가가 움직였을 때 매수 쪽 자금이 많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묘하게 매수 쪽이 좀 더 많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위로 이렇게 체결될 시에 그게 있어요. 위로 이렇게 체결되어 갈 시에 점점 그에 합당하게끔 이렇게 매수를 쌓겠죠. 그러니까 80달러가 팔리면 여기 25달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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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
다섯 호가가 뚫리게 되면 네 호가가, 세 호가 반 정도가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를수록 매수를 쌓지만 자연스럽게 갭이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떨어질 때는 그만큼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요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취소하고 여기 한 번에 다, 한 호가에 다 걸어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주가가 징글징글 너무 우하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사진 거를 떠나가지고 더 징글징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매수 쪽에 그 USDT 자금이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차익 내기가 쉽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756, 754, 753에 걸었으면 여기 뭐 751부터 755까지 이렇게 팔렸으면 그거는 이제 한 757 정도에 벌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762, 759 정도에 내가 한 756에서 751 사줬으면 759에 걸면 1%는 안 돼도 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내릴 시에는 이렇게 사지게 되면은 더 많은 수량을 이렇게 다섯 호가 단위로 이렇게 쌓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를 띄엄띄엄 이렇게 5개씩 쌓게 되면 한 번에 팔게 될 때 그만큼 이렇게 수익률적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샀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이라도 수익이 붙게끔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수는 작게 하고 매도는 크게 하고, 그러니까 박스권 구간에서는 이 목 같은 전략이 참 편하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참 좋은데, 주가가 만약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기대치를 넘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맨 위에 호가부터 이렇게 한두 개씩 취소한 다음에 상한해가지고 다시 이제 매수 자금을 받쳐놓고 그 매수 자금으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를 한 다음에 높게 팔아서 손실 회피를 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박스권이 아니라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일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연일 우하향하는 종목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단타거래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차익을 하루 뭐 10달러, 20달러씩이라도 내주는 게 그날 손실을 줄이는데, 주가가 연일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마진 자체가 지금 3배로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크지는 않지만 그래요. 이게 강력한 점이 뭐냐면, 주가가 아까 처음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50%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마진을 쓰면서도 계속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마진을 뭐 2배 이상 썼으면 지금 이렇게 원금 다 까여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원금 까이고 이미 청산당하고 뭐 그 정도 시츄에이션이 됐을 텐데, 그죠? 원금이 다 사라질 정도의 어떤 주가 하락률인데 마진을 썼음에도, 그죠? 주가가 마이너스 한 45%, 한 50% 빠졌지만 실제로 이제 마진을 쓰면서도 이제 손실률이 마이너스 45%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손실 자체는 크지만 나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팔리는 만큼 팔고 뚫리면은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뚫리지 않고 다시 이제 자고 일어나면 또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약간 그런 효과도 있고, 이렇게 내가 이제 팔리자마자 또 이렇게 매수를 딱딱딱딱딱딱 걸어놓으면 뭐랄까 이렇게 매매자가 보기에 자꾸 이렇게 새치기 매수 물량이 계속 끊임없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수급적으로 약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열심히 쌓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안 떨어지고. 근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나거나 좀 이렇게 딴짓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몇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럴 때 또 한참 폭락을 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급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매수를 부지런히 호가를 보태주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왜 좋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폭락인데, 마진 종목인데, 증거금 이거, 그래도 지금 두 배가, 물론 이제 매수까지 포함이죠. 이 밑에 매수 쌓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산정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게 증거금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인데, 그런 현황에서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선빵을 하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누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USDC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너스, 82.64%라는 경이적인 폭락률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마진으로 볼 때는, 이 703에서,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들고 있었으면, 그래도 이것도 얼추 한 마이너스 50% 폭락했네요. 마이너스 50% 폭락했는데, 마이너스 한 지금 한 80%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VRC보다는 좀 이렇게 손실 내피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손실 내피를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오늘 굉장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싶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주문 단위가 7자리예요. 7자리. 소수점하고 이제 숫자 부분만 해도 이제 7자리예요. 0.0, 그 다음에 7자리 숫자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소수점 7자리 찍으면서 이렇게 막 일일이 주문 내고 주문 변경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이 호가 찾아가지고 주문 취소하기도 힘들고 너무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숫자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취소하고 이제 새로 주문 내려고 할 때 이 수박 계좌는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내리면 간단하게 딱 조정이 되는데 아쉽게도 마진 거래는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주문을 취소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주문을 내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늦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이미 최우선 매도가가 저 위에 있는 거야. 오늘같이 이렇게 막 마이너스 10% 이제 대폭락하게 될 때는. 음. 그래가지고 호가 분할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새롭게 호가 취소하고 새롭게 이제 다시 분할 매도를 걸기도 하는데 시간도 많이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렵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소수점 7자리 이렇게 호가를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랬던 거죠.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상태에서 이게 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매수 비중이 2R에서 3R 정도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비중이 손실을 보더라도 항상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걸로 이렇게 그날 사지게 된 거를 약간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이렇게 팔아먹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고에 대해서 수익 매매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장고에 보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장고는 덜 까이게끔 그 정도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데 7자리 호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USTC 뭐 루나 뭐 이슈가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또 이렇게 반등하겠지 무슨 호재가 있다 유튜브에 막 수도 없는 그런 소리들 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가감하게 좀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는 매도하고 빠리빠리 매도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청산 당할 만큼 청산 위기 오면 청산을 간신히 회피할 만큼만 조금 던지고 갖고 이제 매수 자금 아주 조금 생기면 그걸로 이제 뭐 저가 매수 받쳐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 지금은 이제 균등하지만 한참 초반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여기에 이제 대부분 이제 대량 매도가 있었고,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가매수 사진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1만 2천 개, 1만 2천 개, 1만 2천 개, 1만 2천 개 하다가 여기 뭐 3천 개, 1천 개, 500개, 70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막상 10%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막상 팔리는 게 없는 거예요. 팔리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떨어져 버리면 뭐야 그때 많이 확 대샀어야 되는데 그만큼 또 대살 그게 없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알아서 이제 차입할 수 있는 수량도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랬었다. 3220 어디 보자. 일단 주문 122달러씩인가? 오케이. 122 따주고. 그래가지고 뭐냐. 결국은 그렇게 단순하기로 한 거죠. 막상, 문득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목 같은 종목은 왜 내가 수익을 볼까, 수익을 그렇게 잘 볼까 했더니, 별로 이 종목은 기대하는 게 없어. 그냥 내가 기대하거나 뭐 예측하는 게 없어. 단지 제가 그냥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만 있는 거야. 이게 팔렸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팔렸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에 그냥 매수 받쳐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팔려서 뭐, 기쁘다, 뭐 슬프다, 혹은 사줘서 뭐 슬프다, 뭐 별로 그런 감정도 없이 그냥 툭툭툭툭 매매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청산 위기는 없지만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맨 위에 고가 하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저가매수 맞추고 그러니까 약간 일부 부분적인 손절도 가감하게 하고 하면서 항상 좀 매수 비중을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는 이제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2할 정도는 이렇게 깔아 놓으려고 하거든요. 간혹 이게 바닥 매수가까지 다 체결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차익 매매를 볼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전체 손절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이제 손절을 하고 그걸로 이제 투자금을 계속 이렇게 확보하기 때문에 이 내에서 이제 일부를 팔아가지고 투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을 할 기회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USTC가 7자리 이제 호가를 보다가 문득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종의 깨달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내가 7자리 보면서 굳이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 호가 기본 호가 이렇게 호가 단위 보면서 이거 막 찾아가지고 막 여기에 막 매도가 많이 있으니까 바로 이 밑에 붙이고 또 한참 스크롤 해가지고 여기에 막 숫자 찾아가면서 이렇게 막 딱딱딱 이렇게 어렵게 붙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란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세 자릿수로 이렇게 단순화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짜잘한 디테일 뭐 너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먹겠다가 아니라 짜잘한 건 제껴버리고 그만큼 이제 덜 신경을 쓰고 좀 이렇게 편한 매매로 간 거죠. 편한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편이 수익도 잘 난다.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호가를 바꾼 시점부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주가가 또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매수를 툭툭툭툭 붙이면 약간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이렇게 여기서 세력들은 아마 이렇게 그럴 거예요. 이게 이 기본 호가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정도 호가를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대세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 대부분이 물량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이 저가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소하게 되면은 주가가 확 이 위로는 막 수량도 별로 없으니까 주가가 기습적으로 주가를 확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위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이 대사를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우가로 보게 되니까 대부분 여기서 이제 아주 피 터지게 경합을 하는 거예요. 위로는 뻥 뚫려 있고 밑으로도 좀 어느 정도 한산하고. 근데 원래 기본 호가가 이렇게 도는 종목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뭐 특별하게 뭐 위아래 뭐 여기에 이렇게 뭉쳐 있는 뭐 그런 게 없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음.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밀리게 되면 갑자기 훅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이 매도가 해소하게 되면 갑자기 훅 오를 수 있는 거고, 약간 좀 이렇게 전체적인 시세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갖고 편리한 점이 이 바이낸스 HTS가 뭐 웹페이지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설정을 설정을 이렇게 호가 폭을 이렇게 호가 단위를 변경해 주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나중에 다시 그 종목을 들어갔을 때도 이 설정한 호가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처음 보는 종목 보면 그런 거는 또 기본 호가로 나오고 뭐 이더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처음 보는 종목들은 기본 호가로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USTC는 아까 몹처럼 이제 피라미드 호가 전략을 쓰고 있지만 세 자릿수에서 루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험 삼아가지고 이것도 호가를 좀 세 자릿수로 단순화해줬죠. 원래 기본 호가는 이건데 여기서 하다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가 이제 이 호가 폭으로 변경한 거죠. 이렇게 하면 얼추 이제 세 자릿수 VRC랑 비슷하죠. 몹이랑. 그렇죠? 다시 루나로 가갖고 무슨 얘기냐면 갖고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아까 VRC 전략, 그러니까 피라미드 호가 전략이 아니라 VRC처럼 이거는 이게 우하향한다고 생각하고 우하향이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이 매매 전략.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개가 아니라 4개 단위씩 한번 이렇게 걸쳐놔 봐주고 이제 연속 호가 쌓으면서 여기서 이제 딱 사지면 여기에 딱 호가 추가로 이제 5개 단위로 이렇게 사진 거 보태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타 차익을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근데 마침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점이 아까 이 시점쯤이었거든요. 여기 시점쯤이었는데 그 이후로 되게 또 잘 올라요. 잘 오르고 있어가지고 뭐 우연히 소친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반전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이 매매하기가 훨씬 편해한다.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복잡했었는데 이렇게 세호가 단위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굳이 이 코인에 대해서 뭐 누나가 뭐 어떤 이슈가 있고 뭘 있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제 투자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측 이 코인이 오르겠지 내리겠지 뭐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게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내 장부의 영향은 그거죠. 이 주문을 어떻게 잘 쌓는가. 주문을 이렇게 어떻게 잘 쌓는가가 정말 본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그날 하루의 장부 변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투자가 갑자기 쉬워져요. 쉬워지고 좀 단순화된다. 단순화되고 그러니까 막 급등주하고 골치가 아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오늘 이제 루나 클래식도 약간 좀 그런 전략으로 바꾼 거죠. 이것도 막 호가 원래 자리가 5개니까 뭐 이거 쪄가지고 키보드 타이핑 쳐가지고 막 14939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이핑 칠라니까
아, 이것도 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갖고 이것도 되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 자릿수를 단순화 시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정도였나? 165, 162. 이렇게 보면 뭐 페페아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순 효과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되게 뭐야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하고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다음에 호가도 이렇게 딱 눈으로 보고 딱 싸워도 호가를 또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균등하게 싸울 수 있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싸울 수 있으면 약간 좀 이렇게 매매할 때 편해지고 그 자체로 또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응을 잘하면 된다.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정리할 거는 깨달음은 그겁니다. 첫째는 호가를 단순화시켜라.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게 구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숫자가 세 자리지만 좀 클 수가 있어요. 그 두 자리로 이렇게 변경해가지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1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호가가 세 자리가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두 자리로 되는데, 두 자리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하루 종일 이 두 자리에서 놀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자리는 일단 피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걸쳐놓고 쫙쫙 걸치면 하루 종일 88이나 87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이제, 좀 느린 감이 없잖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큰 감이 없잖아 있어갖고 세 자릿수로 이제 변경을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매도는 얼추 85달러씩 이렇게 체결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매수는 25달러씩 쌓아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갭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매도가 이제 체결이 될수록 갭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 그냥 호가를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오를 거 싶다 할 때는 한번 모험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달려 들어가지고 사도 되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매매하면은 이렇게 갭이 생긴 다음에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될 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팔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딱 사들이게 되니까 그 차익만큼은 이제 성공한 재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 거를 여기서 이제 사들이게 되고 뭐 여기서 판 거는 여기서 사들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체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매매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주가가 제자리에 갔을 때 잔고 변화보다 여기서 이제 한 번 오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똑같이 제자리 쳤을 때 사들이게 되면 그때 잔고가 훨씬 많이 이제 늘어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비중도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실 내피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숫자를 단순화시켜라.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피라미드 전략,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거죠. 몹처럼 이제 피라미드 전략.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 자릿수 호가 매매를 하면 상당히 그냥 심리적으로 편해지는데 하나가 이제 이렇게 사다리처럼 지그재그 전략,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더 이제 분주하지만 또 할 수 있는 전략이 특히 우하향하는 종목에서 이제 최대한 손실을 많이 좀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그거죠. 매도는 띄엄띄엄, 매수는 분할해가지고 이 매도 하나보다는 분할해가지고 작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본 호가 단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손실 회피를 할 수 있는 전략이다. BNT 같은 경우는
PNT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균등하게 이제 호가를 쌓고 있고, 25가마다 이렇게 쌓고 있고, 매수는 좀 이렇게 기본 호가, 뭐 5.1달러씩 채워가지고, 빈 호가 채워놓으면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 빈 호가를 채워주면 약간 좀 이렇게 주가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세 자릿수 호가 전략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세 호가씩 띄워가지고 팔리면 또 이렇게 매수 쌓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좀 갭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죠. 혹은 여기는 이제 띄엄띄엄 이런 전략으로 하지만 여기는 그냥 또 아까처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좀 매수 호가 자금이 이 두 호가의 그 매도 분량보다는 약간 더 많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갭이 점점 생기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만큼 이제 그 갭만큼 다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빠지면 뭐 빠지는 것도 그때는 이제 나쁘지 않은 거죠. 이게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원금 회피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니까. 하루 이틀 해가지고 원금 손실을 할 수 없다면 어차피 이제 대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BNT가 그래가지고 어디지? 마이너스 66%. 이거 원래 마이너스 3%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좁혔었는데 이쯤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대세 상승하나 보다 해가지고 여기서 다 팔린 다음에 이 다 팔고 또 그 다 판 가격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비중 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딱 이렇게 꼬리 말고 이렇게 주구장창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손실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발이 난 거죠. 그냥 그때 이제 참고 마이너스 3% 그때 참고 그냥 하루 이틀 기다린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대샀으면 재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만약에 떨어진 다음에 대샀으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반등했을 때 원금 손실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이제 자금 이체를 좀 하고 이렇게 재정렬을 하면서 투자가 여유할 수 있었겠죠.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거는 투자 자체 8주차 지난 투자는 손실이 컸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손실 때문에 아직 좀 필수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구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고심하다 보니까 오늘 문득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막상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세 자릿수 호가 매매를 하는 게 문득 이게 최고 수익률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세 자릿수 호가 매매를 하고 있지만 주가가 마이너스 50%가 빠졌지만 마진 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진 거래 수익률도 뭐 마이너스 한 90%가 아니라 마이너스 45%뭐 그 정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빵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증거금, 그러니까 마진 거래가 주식으로 치면 증거금이나 신용거래 써가지고 원래 등락이 10% 마이너스 10% 빠지면 손실은 쉽게 마이너스 20%막 30% 내고 막 그런 건데 따따블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차익 매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하루 뭐 이렇게 30달러, 50달러 이렇게 손실을 그러니까 벌지는 못하지만 잔고가 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손실 분량을 줄이는 거죠. 뭐 그날 하루 150달러가 될 거면 원래 손실이 아무것도 안 하면 150달러 손실이 될 거면
거기서 이제 50달러는 이제 차익을 내 가지고 마이너스 100달러 정도로 줄이고, 그게 하루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는 어제의 결과가 복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선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USTC 뭐 7자리 호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투자 전략이란 게 7자리 호가죠. USTC가. 어떻게 보면 이런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뭐, 뭐, 피라미드 세 자릿수로 단순해가지고 피라미드 이렇게 지그재그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찾아낸 어떤 궁극적인 투자 기법이거든요. 혹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호가를 쌓지만 매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차익을 도모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종목이든지 자기가 이제 청산만 당하지 않는다면 본전을 찾아갈 수 있는 최소한 그러니까 수익은 내지 못하도 본전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을 가지는데 오로지 그냥 기대만 하잖아요. 기대만 하고 두 손을 놓고 바라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손을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만큼 더 찾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00달러 그냥 손실 날 거 마이너스 80달러, 70달러로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트레이딩적인 매매, 그러니까 지켜만 보는 매매가 아니라 하루하루 손을 이렇게 부지런히 놀리는 매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결과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코인 시장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주식 투자에도 이제 똑같이 어느 종목이든 다 이렇게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원리이고 그러니까 수학적 구조적 원리이고 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138만 7,500 뭐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숫자를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냥 138만, 137만 해가지고 만 단위로 끊어가지고 세 자릿수 전략으로 해가지고 또 매수는 뭐 112만, 113만 이렇게 깔아놓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갖고 이번 차 지금 이제 8주 차는 손실로 마감했고 일단 그래요. 이번 주 9주 차도 지금 월요일장이 너무 손실이 크게 잡혀가지고 이게 이번 주에 만회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세 자릿수 전략으로 이제 월요일 이제 오후 바꿨고요. 이 전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효험이 있었는지 그 점은 이제 다시 이제 한 주 투자를 진행해 보면서 이제 한번 다음 주쯤에 한번 이렇게 리포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일단 그래가지고 일단 픽스를 해놨고요. 아까 이게 장고상 최저점 찍을 때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한번 정렬을 해보니까 좀 수익률이 심각한 종목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갖고 USTC 마이너스 82%인데 이것도 다음 주에는 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지 누나나 해가지고 이 세 자릿수 호가 전략으로 어느 정도나 이렇게 많이 회복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적극적인 참여 매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매수 자금, 저가 매수 자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지런히 운용을 할 수 있는 요량이 생기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그렇게 좀 하기가 힘들었는데 7자리 효과에서는 좀 아까워가지고 좀 이렇게 막 팔지 않고 막 크게 오르기만을 기다리는데 크게 오르는 날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갖고 크게 오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긴 하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한 이 정도 올랐는데 위에 다 몰쳐 있어가지고 막 대량 뭐 아까 얘기했지만 막 만주씩 있고 밑에는 이제 여기 저가에서 체결된 건 막 1000주, 500주, 막 300주 이렇게 그때그때 생긴 거 하다 보니까 막상 10%딱 올랐는데 팔린 게 대부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원복됐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호가를 좀 균등하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비중 있게 팔았으면은 다시 그걸 주가 제자리에 왔을 때 제자리 근처에서 많이 사들였으면 굉장히 그게 어떤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 주가는 제자리 가도 장고는 한참 이렇게 수익으로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아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매매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7자리 막 이렇게 5자리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세 자릿수로 단순화해가지고 보는 게 낫다. 실질적으로 세 자릿수 매매를 이렇게 세 자릿수 호가를 보여주는 종목들 몹이나 VIC가 몹은 최고 수익률, 그 다음에 VIC는 지금 손실이지만 주가가 마이너스 막 50% 가까이 빠지는 동안 마진 거래가 마이너스 46%니까 굉장히 양호하게 선방을 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손실을 보면서도 하루하루 이렇게 그 차액을 삭감한 거죠. 그러니까 손실액을 하루하루 삭감해 나간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매매의 어떤 방편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번 주는 한번 이런 요량으로 해가지고 한 주 투자를 꾸려 나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 결과보다는 지금 이 현황 803만 이 현황보다는 좀 좋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다시 1000만 원은 좀 회복돼야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원래 주가가 그러니까 잔고가 10,000달러를 회복하게 되면 10,000달러를 찾게 되면 그때 원금 한 4,500달러를 찾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10,000달러에서 그 찾는 건 너무 적은 것 같다. 여기서 이제 기세를 이어나가지고 20,000달러 달성하게 되면 그때 4,500달러 찾으면 나머지 한 15,500달러 가지고 투자를 하면 여유하게 투자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비중도 있게 되니까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제 참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랬던 거죠. 어차피 그 어떤 596만 원 원금인데 얼추 이때 기준으로 따지면 1600에서 800이면 벌써 800만 원 이상이 까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그냥 600만 원 정도를 딱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인 투자의 원금을 모두 찾은 다음에 어차피 까일 거면 이때 원금을 찾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랬으면 손실이 800만 원이 아니라 그렇겠죠. 8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500만 원? 뭐 그 정도 됐을라나?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 손실은 뼈가 아프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이 손실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하루하루 좀 이렇게 깨달음, 전략 그런 걸 발굴하는 게 앞으로의 장기적 투자에서 승부수고 필승법을 찾아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본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주 투자 워낙 이렇게 장 자체가 들어와가지고 올 마이너스잖아요. 거의 뭐 지금 뭐 BTC만 혼자 BTC가 폭락을 다 주도해놓고 지 혼자만 또 다시 이제 0.24% 찍고 있는데 개 얄밉죠. 막 이거 하루 종일 아까 오전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이너스 찍어놓다가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코인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다른 코인들이 이게 어느 정도나 따라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종목들은 다시 보합으로 이렇게 회복되기는 힘들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돌아온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녹화를 하는 동안 또 자정이 지났습니다. 이상
바라며 한 주간의 투자 리포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사하시길 바랍니다.